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돈 버는 시장 북토크 네. 3회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2회 우리가 봤더니 엄청 재밌어. 이거 저 되게 재밌던데. 그죠? 네. 근데 조회수가 많이 안 그게 나왔다고. 문제예요. 네. 왜 안 나왔을까요? 노출? 저는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했었는데 재밌게 안 보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저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근데 원래 우리끼리 재밌으면 일단은 재밌는 거야. 그쵸, 우리끼리 재밌었어요. 우리가 선생님 수준에서 더 재밌으면 진짜 재미난 거죠. 아니 워낙 재밌으신 분이잖아. 우리는 그냥 딱딱한데. 저 재밌는 여기, 사람이 왜 그러세요? 왜 여기. 우리의 왜 저를 죄송합니다. 고양시에서 제일 유명한 개그우먼 중에 한 명을 좀 모시잖아요. 그래도 잊어버렸을까봐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최근 근황 토크 20초 안에 해서 하십시오. 네. 네, 뭐 저 여전히 하정동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 버는 시장 찍으러 왔는데요.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준 전 고양시장입니다. 저는 요새 돈 버는 시장을 실패해서 그런 건지 요새 이제 맨발로 배낭 메고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많이 뵙는데 네. 제가 돈 버는 시장 제목만큼 성공을 못해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고통을 겪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더 열심히 걸어서 반드시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책 제목이 나왔네. 그렇죠? 원래 맨발의 성자 이런 책이 있는데 맨발의 성자. 맨발의 시장은 없어. 그리고 이번에 맨발의 시장으로. 저도 그 맨발로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걸 뭐 전문 용어로 어싱? 네. 땅밟기, 그렇죠. 맨발로 네. 땅밟기라고 하는데 네. 진짜 아파. 전 자주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아픈데 한 30분 지나면 이게 서서히 아픔이 네. 쾌감으로 바뀌고 한 1시간쯤 지나면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엔돌핀이 막 솟고 네, 막 맞습니다. 흥분되고 흥분은 잘 모르겠고.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근데 일단 잠이 굉장히 잘 오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요? 예, 확실히 맨발 걷기 한 다음은 그래서 이제 맨발 시리즈로 돈 버는 해서 알겠습니다. 요새 그 보도블록을 많이 가는데 네. 갈지 마시고 그냥 흙으로 제가 잘 그냥 맨발로 걸어다닐 수가 있는데 요새 또 시멘트로 바꿔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맨발로 네. 걷는 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돈 버는 시장 파트 중에서 네. 제목이 재밌어요. 무통증 사회. 무통증 사회가 뭔지 무통증 사회. 모르는데 물어봤는데 요거에 대한 정의를 뭐 어차피 시장님 쓰셨으니까 네.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사회가 나의 아픔이 아니거나 나의 고통이 아니면 사실상 잘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들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사회 일반적인 현상을 사실 무통증 사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양시는 여러 부분에서 노력들을 했고 그걸 제도화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통증 사회는 시장님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면 어디서 세배운 건가요? 원래 무통증 사회라는 저기 사회학적 용어는 있는데 네.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명명을 했죠. 저희는 고양시는 그런 것을 하나만 하지 않고 연달아서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무통증 사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통증 사회라는 거는 이 시대에 아픔이 있는데 또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회가 공감하지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회를 무통증 사회라고 하고 우리는 동시에 우리도 그 아픔을 공유하고 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그리고 정책적으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한번 지원해봤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제일 먼저 보신 고통은 어디였나요? 그 버스 운전 기사님들, 그다음에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나 쉴 곳도 쉴 곳이고 오줌 눌 때나 진짜요? 똥 많이 올 때. 맞습니다. 이게 어디갔냐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을 돌아와서 다시 경기도 이제 자기네 차고지로 오면 그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3시간 동안 모든 걸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서 2016년도에 경기 도의원일 때 제가 제안을 하나 했었어요. 그게 광화문 동화면세점 네. 거기에 지하에다가 네. 그걸 만들고 거기가 한 바퀴를 돌아서 피톤처럼 이렇게 돌면 네. 그냥 대기할 수 있어요. 차를 쭉. 그래서 거기서 5분씩 쉬어서 담배 한 대 피거나 차 한 잔 마시거나 하고 편의시설 활용하고 그러고 돌아가면 되거든. 그러면 진짜 그게 되고 좋겠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서울역에서 보면 네. YTN을 돌아서 서구역 쪽으로 가서 다시 상위 쪽으로 오면 그것도 피턴이 돼요. 네. 그래서 상위 쪽 이쪽은 염천교 앞쪽은 차들이 안 다녀. 그리고 거기도 한 차선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활용하자 그랬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 고양시 초입에 서울 경계 벗어나는 바로 지점에 다 만들자 해서 고양시에 대로 3개는 이제 만들고 있고 2개는 만들었고 지금 하나는 추진 중인데 네. 주변에 이제 또 우리 집 앞에 그런 거 생기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아마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휴게소가 물론 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좀 졸음 필터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네. 이렇게 좀 졸음 필터에 화장실하고 화장실도 네. 있고 앉아서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네, 쉬었다가 네.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버스 운전수나 뭐 택시 운전수 이러신 분들은 이제 영업 우리 같이 그냥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영업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 문제 하고 그다음 돈 문제가 얽려 있어가지고 사실은 경제 논리로만 따지자면 웬만하면 안 쉬는 게 좋잖아. 응? 그래도 참 3시간이라. 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쉬는 게 좋은데 그게 경제 논리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이 생물이잖아 생물. 네. 생물인데 우리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그 고속도로 가면 50분 운전하면 10분 쉬어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 필요가. 네. 지금 화물 자동차는 저기 2시간 운전하면 쉬도록 빽빽빽 돌립니다. 그리고 외국은 타임을 운행하고 어떻게 됐고 언제 쉬었고 이거 다 타이머가 찍히게 도록. 아니 이걸 기록하도록 워크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록을 안 하면 그 업주는 중대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니까. 맞아. 맞아요, 사실. 근데 버스는 더 네. 집중된 거잖아요. 사람을 사람이 태워야지. 네, 이렇게 이걸 해석하는데도 3시간 밀집도도 동안 높고. 아무것도 쉬지를 않으니까. 네, 진짜 저는 근데 지금 3시간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저 같은 경우 이제 혈압약을 먹는데 이 혈압약은 이뇨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물을 많이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거의 그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되는데 그럼 뭐 기사님들은 뭐 못하는 거죠. 못 드셔야 되겠네요? 아,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크게 보면 인권유린이고 네. 어떻게 보면 노동 환경에서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노동도 하시는 분들도 저는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거론된 거를 사례로 뉴스나 이런 데 접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지금 처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양시가 좋은 거는 이런 일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손에 꼽을 수 있을 실제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할 권리만큼이나 쉴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노동할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냈지만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발굴해내시고 그걸 문제 제기해서 예산도 따고 집행을 했다는 거 그거 뭐 아마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 아닙니까? 최초죠. 우리가 또 최초입니다. 최초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최초가 많네. 근데 너무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국 최초인 거를 우리 고양시만 그게 당연하다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동네 가면 없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가평에서 온다고 생각해서 우리 그 경기도에서 제일 먼 데가 가평이야. 파주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 다 우리 씻었어. 이게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거고. 또 다른 돈 버는 시장.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장애인 작업장에서 장애인이 작업을 하면 그 급여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아 진짜요? 그런 데가 있어. 주는 분들이 있고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못 받아? 그 무슨 노동이라고 취급 안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면 이걸 교환 가치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가치로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많이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요. 그러냐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은 그분들의 노동성이에요. 노동성.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교환 가치로만 평가해서 쓸모없어 이렇게 하냐. 최소한 이분들이 한 달 근무를 하면 4인 가족이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오늘 내 월급 받았어. 내가 살게. 요거 할 수 있는 금액은 하자. 삼겹살. 맞습니다. 또 생각나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소고기는 안 돼. 대한민국 최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장애인 작업장에 그 최소 인건비를 보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양시에 있는 거기서 거기서 그래서 지금 뭐 받나요 좀? 봤죠. 얼마 받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는 15만 원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조금 조절돼 가지고 돈 받았나? 모르겠어요. 요새 어쨌든 10만 이상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쨌든 뭐 지적 장애가 있건 발달 장애가 있건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해소가 돼서 좋아졌을 때 내가 일을 했는데 내 거 어디 갔어? 거 어디 갔어? 이랬을 때 느끼는 상실감.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보자. 그리고 장애인의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이 노동하는 것이 자꾸 교환 가치로만 상품으로만 하지 말자.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을 좀 넣어주자 이런 얘기도 했던 거죠. 훌륭하네요. 그 돼지갈비를 먹을 수 있는데 아직 꽃등심까지 못 갔는데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꽃등심 쏠 수 있는 그 정도 에서까지 올려야 돼요. 근데 저는 저부터도 그렇지만 사실 거의 뭐 그렇게 그쪽으로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긴 하지만 아니 노동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는 왜 옛날에 무슨 인턴제니 무슨 무슨 봉사? 뭐 있잖아 왜 열정 페이. 열정 페이 있었어요. 열정도 안 생겨 페이 안 주면. 돈이 지금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노동이 돈으로 환산돼야지. 어느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은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야 못해. 근데 어떤 분야 그분이 잘해. 근데 어떤 분야 잘하는 분야가 상품 교환성이 없어. 그럼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거기 와서 있었던 시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 정도는 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 거. 원래 기준으로 잡으면 장애인이건 장애인이 아니건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최종 목표를 거기까지 가더라도 무임금은 아니지. 임금 받는 상태에서 좀 상태가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플랫폼 노동자들 쉴 거리도 또 아프면 일. 그렇죠. 약값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최초인가요? 광역에서는 어딘가 서울인가 어딘가 일부 시행을 했었대요. 근데 그건 제가 확인한 사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국 최초는 아닐 거예요. 어딘가 광역 한 군데가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때 검진 받으러 가라 그러니까. 맞아. 그럼 하루 쉬어야 되잖아.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갔다 오면 이게 확진 떨어지면 뭐 2주를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가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1년에 3일 동안 쉴 수 있게끔 3일이 무노동 유급 병가 휴가비를 지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검사하러 서로 너도나든지 가는 거지.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제 이게 하루에 8시간 맞교대로 운영이 돼요. 대부분들이 버스나 운전직들이 운전 종사자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상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주니까 미리 가서 받고 그거 일당을 청구해서 가져가니까 사실은 예방의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똑같은 자세로 이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오래 사는 사이에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다. 그래서
유급 병가 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때 코로나 때는 이것도 또 많이 전파가 됐죠. 회자가 되고. 근데 이런 거는 그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님 자체가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또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없고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데 시장님 어렸을 때 그 굉장히 무슨 불이익당한 적 있어요? 그런 거 그렇고.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이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도 어느 정도 아픔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아픔을 느끼. 공부 잘한 새끼들은 공부 못한 사람 왜 공부 못한지 몰라. 정말 이해 못하죠. 아니 이걸 왜 막 풀어 막 이런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 놈은 아픈 사람한테 어디 왜 맨날 아프냐고. 젊은 사람은 어디가 아파?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래서 정치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과목이 통증이야 통증. 아니 인문사회학 쪽을 거쳐야 되고 특히 우리 경윤쌤의 유교 교육에 대한 이 강의를 안 들으면 이게 정치하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와오면 이런 사회 현상들이 보이죠. 저는 인간에 대한 그 예의 이런 말 엄청 자주 썼는데 제가 참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안 갖췄다 이런.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미처 그 약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3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도 못 한다는 것. 뭐 사실 그건 기본 권리라 그러기에도 좀 민망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노동을 했는데 장애가 있다고 돈을 안 준다는 얘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게 좀 자기 반성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장님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책을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어?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동네 아줌마들이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그런 고통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화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게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책 보면은 나는 왜 시장님 이런데 왜 예민한지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그 무통증 사회 책 4번째 제목이 세상에 영원한 갑은 없다. 지금은 내가 갑인 것 같지만 너가 지금은 통증이 없지만 너도 좀 있으면 통증을 느끼는 사회가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그때 다른 사람이 널 외면하면 기분 좋겠냐. 갑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지. 사람은 자주 놀러 다녀야 돼요. 다 공부하러만 다녀.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어떤 산이 그 무장의 그 등산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데크로 설치되는데 이쪽 한쪽은 계단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설치 못할 거예요. 환경 이제 해치는 게 많으니까. 길게 그 데크를 경사로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분한테 물어봤어.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리고 또 이런 시민단체들한테 저항도 많지 않냐 그랬더니 평생 한 번도 산을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소원이라는 거야. 우리 어떻게 보면 부모님 내지는 우리 자식들 본인 뭐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도 수영장도 가고 싶고 산도 올라가고 싶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걸 보고 싶대. 그래서 그분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렇겠구나.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런 공간을 배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해서 정발산을 무장에 둘레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그냥 보지를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쉬는 것도 이스탄불에 가면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이스탄불 도시 지하에서 환승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냥 동그란 거야. 그러니까 차가 서면 이 자기네 동네를 가려면 그 옆에서 타야 돼. 근데 여기서 3분 정차를 해. 그래서 거기는 이제 편의시설은 없는데 3분이 어디야? 그러니까 3분이면 3분이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운전 기사님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니네 회사 좋으냐? 우리 회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공간이 그분들한테는 절대적이었던.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 2시간 운전을 하면 시도록 있으니까 해보자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된 거예요. 국회가 이건 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허물처럼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더 노동 집중도가 높은 이 시내버스는 안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국회로 가셔야겠네. 아니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관심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법을 네. 사람한테 맞추라고 법을 자꾸 상업 상품한테 맞춰놓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 고통 없는 사회, 정확히 이제 번역을 하면 진통 사회인데 이게 무통증 사회에 똑같은 거지. 고통 없는 사회라고 하는 한병철의 철학책을 제가 읽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이 점점점 SNS, 스마트폰 이 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고통을 외면하고 안 고통스러운 것만 보여주고 싫어요가 아니라 좋아요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하고 넘어가고 저항해야 될 것들이 외면당하고 긍정하고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속화가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인간이 진짜 인간인 것은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인간인데 스마트폰은 고통을 못 느끼잖아. 근데 점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습성인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점점 스마트폰화 되어가는 그래서 통증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엔 편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간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약간 좀 종말론적인 뭔지 좀 어렵긴 한데 뭐좀 그럴듯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그 위기가 네. 저런 이제 고통이 그 어떤 이슈거리만 되고 소재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갑질 이슈로 경비원 갑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람이 죽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법의 잡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야지 뭘 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할 수 있다는 하고 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 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해. 하면 되거든요. 정말 좀 하시오. 아 이거 무슨 나이키 도구 같아. Just do it. Just do it. Let's do it. 역시 발음이 뛰어나. 나보다 좀 나. 좀 굴렸나? 좀 사셨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네. 고통증 사회에 대한 얘기, 좀 어찌 보면 새로운 시선에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마련하시고 노력도 하셨는데 일단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뭐 여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